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하고 또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연결을 지어볼까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오랜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 줬는데 사실상 지수단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만한 뚜렷한 점은 없었습니다. 소위 좋은 게 좋다고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약간은 애매한 스탠스들을 good is 굿으로 반응하는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연준 내에서도 일단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50bp를 한 번에 더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각각 25bp로 조금씩 나눠갈 것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장은 어디에 베팅을 하느냐보다 일단은 더 인하를 하구나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를 발표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PMI의 경우에는 47,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하회했고 50 이하기 때문에 경기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조금 더 둔화가 됐다라는 악재인 반면에 서비스업 PMI는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 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는 또 소폭 내려갔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렇게 혼재된 결과 속에서 시장은 그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원체 크다 보니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조금 더 환호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끝으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버클레이즈에서 또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판매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출하 규모도 최고로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강하게 또 반응을 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모처럼 전고체 관련주들의 매기가 들어온 만큼 오늘장에서 마감된 테슬라의 5% 강세, 조금 더 시장의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스쳐가네요. 자, 이렇게 2차 전지는 조금씩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 여전히 바닥권에서 맥을 못 추는 섹터도 있습니다. 반도체인데요. 자, 이제는 하향 리포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두 곳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무려 증권사 10곳 넘게 삼성전자를 향해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삼성전자 특히 또 외국인의 매도까지 거세게 겹치면서 맥을 못 추는 반면에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매수, 롱 포지션으로 좀 담으면서 약간은 조금 엇갈린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겨울, 특히나 그 겨울은 D램 쪽에서 한파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밸류업 가운데서는 생각보다 오늘 이렇게 대망의 이벤트가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약간의 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지주라든지 현대차, 밸류업 대장으로 꼽히는 종목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는데 여기는 개별 악재가 있었죠.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가 넘는 하락세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IT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오랜만이라 한번 넣어봤습니다. 실적 업황에 대한 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네이버의 경우에는 또 중동의 법인을 세우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동을 좀 공략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다른 모멘텀을 찾고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에 조금 심리를 더해줬습니다. 저희가 대담 시간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따로 봐야 한다라고 또 강력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보면 시장이 글로벌리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러니까 어떤 경계 안에서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이벤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어제장 마감한 또 뉴욕 증시 상황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벤트 중에 가장 크게 반응할 만한 이벤트 무엇이 있을까요? 단연 밸류업 지수 발표겠죠.
자, 지난 한 5월부터 그렇게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구성 종목들과 선정 기준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밸류업 공시 그리고 공시를 예정한 기업과 함께 또 실적이 좋고 주주 환원책을 잘 시행하는 기업 가운데서 한 100개의 기업이 추려서 선정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는 PR, TR 이렇게 해서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뭐 재투자하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정도 갈릴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지수는 그저 기관이라든지 연계금 쪽의 투자의 잣대 정도로 볼 수 있죠. 이 후속 조치로 있는 ETF 출시가 조금 더 시장이 기다려지는 대목이긴 한데요. 지금 출시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어서 금융상품까지 내놓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팽배합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시장에는 약간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우리는 항상 그 이면에 있는 신중론도 함께 봐야겠죠. 단기적으로 이 지수 출시에 따른 상승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인 주주 가치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 보면 우리 지수 출시도 일본을 벤치마킹한 거죠. 일본의 사례를 좀 봤더니 밸류업 지수가 과연 니케이 225보다 좋았을까요? 그 상승률로 따지면 여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ETF 자금의 유입도는 컸을까요? 그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좀 타산지석을 삼아 볼 것은 단지 이 지수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원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함께 앞으로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여러 가지 기초 체력과 시장의 관심도를 따져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 추려봤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증권사들을 여러 곳에서 나온 것들을 취합해서 공통적인 기업들을 조금 추려본 결과인데요. 가장 먼저 예상하셨다시피 은행증권보험, 금융주들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고 그 밖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모비스 같은 소비재 쪽 그리고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분홍 색깔로 좀 표시를 해둔 부분은 증권사에서도 좀 겹친 부분이라서 확인차 표를 한번 해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과 함께 유망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겹치는 기업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기업별로 조금 알짜 기업을 소위 웰메이드 기업을 잘 추려냈으니까요. 이 부분들 어떤 섹터에서 조금 많이 포함이 되는지 그 정도 힌트를 좀 얻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오늘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 것인지와 함께 편입 비중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제 마감한 시장을 보면 이미 예상된 기업의 경우에는 약간은 셀온으로 작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려져서일지 안 알려진 기업의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이 지수 발표가 트리거 포인트로 주가 상승을 밀고 갈 힘까지 작용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잠시 뒤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조금 다시 좀 봐야 하나 싶었던 섹터 두 번째를 고른다면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오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반도체 길을 잃은 수급들이 어제장에선 전기차 쪽으로 좀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딱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 우리 한번 조금 다시 꿈꾼 것처럼 반복이 되는 느낌인데요. 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누적 상승률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LG, 엔솔 그리고 셀기업의 경우에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해보면 오를 만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점이다. 저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들어온다. 반도체 수급이 일로 들어온다. 이미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어떤 시장의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합치가 되면서 상승률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죠. 여기에 끝으로 정점을 찍었던 건 샤라웃이라고 할까요? 모건 스탠리에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향한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특히나 셀 기업들의 상승 탄력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추석을 기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구실로 삼았던 이유들이 이제는 다시 또 발목을 잡는 연유들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크게 또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포인트 바로 이거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자동차 할부 이자가 내려가면서 자동차를 사려는 구매 심리가 다시 자극을 받게 되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실제로 테슬라는 반응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유를 좀 뜯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었습니다. 8월달 양극재 수출량 오르긴 올랐지만 7월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그친다라는 것과 함께 전기차 판매량 보면 미국도 조금 둔화되고 있고 유럽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저희 출연자분들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요. 자, 이와 함께 대선 리스크도 어쩌면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해리스가 조금 더 점유율 차원에서 우위를 점하곤 있지만 트럼프가 어제 또 초강수를 두른 발언을 했죠. 만약 본인이 취임이 된다면 취임 첫날에 당장 전기차 우대는 폐지하겠다라고 또 강력 발언을 한 것도 약간의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굳이 시장이 왜 올랐는지 이유를 따지자고 하면 바로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 약간 한 가닥 정도 구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협회에서 집행유예에다가 CO2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4년 전에는 집행유예에서 이러한 어떤 목소리들을 기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의 스탠스도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우리 시장은 또 K배터리에 또 한 가닥 줄기를 잡았습니다. 수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인데 사실은 인터배터리 6월 달에 개최됐던 행사를 좀 떠올려 보면 그 전후로는 전고체 쪽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때문에 어제 전고체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확실하게 좀 포진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와 함께 또 증권사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해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황화 리튬, 그러니까 전고체 메인 핵심 소재로 꼽히는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라면서 미래 밸류를 좀 앞당기는 그런 리포트를 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결국에 쭉 돌이켜 봤을 때 추석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돌다리를 두드려 가고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금 이 시그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조바심이 들 수도 있는 시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확실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볼만한 플러스 알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했다라는 사실과 함께 바로 즉각적으로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 급등, 상한가가 포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중동 UAE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로 하여금 그들 나라에 와서 자국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해달라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끝으로는 반중국 수혜를 노릴 수 있는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이 이제 2027년식부터 자동차 자율주행과 통신 기능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국에 판매하는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 러시아산이라든지 중국산을 부품을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어찌 보면 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조금 경쟁사를 차단함으로써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포인트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전기차, 자동차, 밸류업 다 엮여서 시세가 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도 확인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시장 얘기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은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완전체 오랜만인 거 아시죠? 네. 한 번은 제가 빠졌고, 한 번은 우리 임순재 대표님이 빠지셨고, 든든히 또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러블리 권희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이벤트인 만큼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밸류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장만 봤을 때는 벌써 세론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 기대감이 오늘 당일이 되기도 전에 벌써 사라진 걸까요? 일단 뭐 밸류업 관련돼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계속 달려왔죠. 네. 예. 이렇게 정책을 던져만 놓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면 차라리 좀 이따 얘기하는 게 나을 텐데 예, 너무 시동을 빨리 걸어가지고 지금 여전히 저는 이제 구성 종목들 뭐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상승은 예상은 되는데. 일단 설정 이후에, 그러니까 ETF까지 설정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그 엎치락뒤치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거의 KB금융 같은 경우는 발표 이후에 한 50몇 % 올랐고요. 네.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 이상 올랐고, 금융주들이 보통 한 30, 40%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뭐 제조,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냥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죠, 별로. 그리고 ETF 설정이 되면 아마 단기 고점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의 문제점이 뭐냐면 ETF, 전 세계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원래 이제 간접 펀드라는 거는 지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인기가 없으면 안 팔리면 안 만들기 때문에 항상 고점일 때 만듭니다. 지금 만든다는 건 거의 꼭대기에서 만든다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물량 들어오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빠지거나 좀 밀리면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권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뭐 대기업단보다는 중소형에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맞아요. 예, 그런 회사들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보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잭스믹스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예, 그 회사가 지금 번 돈을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히려 작은 회사들이 그런 걸 발표할 때 더 파급 효과가 클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주나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서 새로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KB금융은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이제 은행주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그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빠졌을 때 투자는 가능하다. 그러나 저점에서 사기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더 부스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좀 동감을 합니다만 시장은 다시 지수 발표가 임박하니까 대장적으로 무게중심을 쉬는 모습이었거든요. 키 맞추기가 아니라.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뭐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계속 지금 주가가 올 연초 이후서부터 계속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이슈몰이로 해서 주가가 뭐 더 간다라고보다는 아마 좀 출렁거림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라한식으로 해서 아마 이 밸류 지수만 공개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편입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비중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비중이 좀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지수가 발표된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뭐 사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당장 산다라기보다는 향후에 ETF가 출시된 이후에나 아마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종목 자체가 한 100개 정도 지금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개 정도 되면 만약 뭐 진짜 비중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중이 좀 높은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 뭐 관심 사항들은 많은데 지금 뭐 월스트리트에서 지난밤에 이제 뭐 관련된 기사를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재벌 기업들이 과연 이거를 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기사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뭐 주주 환원율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가 여전히 아마 이 향후에 주가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거나 아니면 대주주 지분이 없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수가 나왔을 때 비중이 크면서도 시장에서 주목도가 좀 낮았던 기업 중심으로 보자라는 데는 지금 의견이 합치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원래 밸류업의 본래 취지죠.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한 기업들을 노려보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투자자 측면에서도 유익한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나온 건 금융주였다라는 사실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지수는 아무래도 장 마감하고 나오는 걸로 알려졌는데 궁금합니다.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차 전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2차 전지 하면 또 저희 할 말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이건희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 인덱스로 봐라 라고 하셨는데 그 뷰는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SDI 쪽으로 무게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뭐 SDI도 같이 따라 올라오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면.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주는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좋을 거고요. 엔솔이요. 다 그렇습니다. 다요. 예, 다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따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25년도에 30% 이상 성장할 거를 반영해서 올라온 게 지금 40만 원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샀냐를 보시면 8월 5일 날 저점이 3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30만 원을 깨냐 안 깨냐 했을 때가 8월 5일이었는데 8월 5일 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근데 그 전부터 미리 빠져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럼 30만 원대 초반일 때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사서 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서 외국인들이 이제 41만 9천 원까지 만들었던 주가인데 그 친구들이 산 이유 자체가 내년엔 그래도 좋아진다라고 보고 산 겁니다. 산 건데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을 보고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재지급 이슈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는 이거를 가지고 한병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뷰를 냈다는 게 더 특이한 거죠. 그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었나 봐요.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부정적이 아니라 뷰를 그렇게 본 거죠.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얘기한 거죠. 네,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따지는 투자자들이 더 웃긴 거죠, 사실은. 그럼 애널리스트가 그럼 좋아 보이면 좋다고 얘기하고 나빠 보이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김현수 애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정책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은 부활하긴 했지만 사실은 부활한다고 검토한다고 했지만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여전히 지금 전기차 정책을 좀 후퇴시키려고 하는
여론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유럽이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를 못 팔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나 지금 최근에 유럽에 있는 주요 메이커들이 다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자꾸 이거를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보면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포드가 절고 있죠.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 정책을 생각보다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후퇴한다는 게 뭐 보조금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2030년 이거를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또 악재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면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지금 넘어야 될 산 많은데 어제 또 이제 뭐 삼성 전기에서 조그마한 이제 휴대용 아주 소형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죠. MLCC를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까지 어제 부스트가 되면서 또 뭐 미국의 일부 종목, 리튬 관련 종목이 또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소재 관련 종목들이. 근데 여전히 차트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추세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락 국면에 있고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데 여전히 그나마 볼만한 건 LG 에너지솔루션밖에 없다. 결국에는 왜요?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포트폴리오가 좋은 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ESS나 뭐 이런 거. 뭐 ESS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장도 보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골고루 좀 진출이 돼 있고요. 네. 합작법인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고 지금 공장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종목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 지금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리튬 관련돼서 가격이 지금 좀 올라오니까 뭐 CATL에서 리튬 공장 하나 좀 폐쇄해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공급이 줄어서 올라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결국엔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오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LG 에너지솔루션 그럼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지금은 안 살 것 같고요. 한 36만 원대까지 지지하긴 하시고 36에서 한 7만 원 사이 정도 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42만 원 돌파하면 한 46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또 접근 가능한 또 레인지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트리거로 빵 쐈던 리포트가 유럽에서 CO2 배출량을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SDI라든지 엔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유럽 시장이 좀 바뀌면은 이거 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조바심도 나네요. 네. 요즘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 홍콩 법인에 대해서 이제 본사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너무 너네 레포트 이상하게 쓴다. 뭐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뿐만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그 내용을 외국계에서 썼으니까 그게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럽 의회가 지금 다시 좀 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게 뭐 CO2 배출 규제를 더 늘린다 이게 아니라 더 강하게 압박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연 기간을 더 연장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은 아예 원전도 절대 안 한다 하더니 지금 원전도 계속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정책적인 후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뭐 정책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미 대선도 가장 중요하겠죠. 미 대선이 만약에 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다 팔아야죠. 단기적으로는. 그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예. 사실은 뭐 괜찮을 건데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사이에 지난번 상승기 때도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더 가는 대목이긴 한데 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 뭐 전기가 전고체 소형 배터리 개발했다라는 이슈도 있지만 배터리 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어제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미국 대선하고 아마 더 엮였
버텼다라고 보시는 게 좀 그래요.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강세를 보일 때 더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관련된 뭐 친환경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도 국내 증시에 있는 관련 종목들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30만 원대, LG 엔솔이 30만 원대 초반서부터 올라갈 때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정도 지금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새로운 트리거가 있지 않으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이제 산업인 전기차가 얼마만큼 잘 팔리느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부분 예상하는 거는 3분기 때 바닥을 찍고 이제 좋아질 것이다. 4분기부터 조금씩 개선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선취회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내용을 본 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 지난 8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44%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기차가 절반 정도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 여파가 때문에 70% 감소가 되면서 지금 뭐 보조금을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문제가 좀 쉽지 않은 게 만약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내에 판매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의 처음에 취지인 이제 유럽 내 자동차 회사들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한테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이거를 쉽게 또 다시 지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좀 퀘스천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전기차 성장률이 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내에서 IRA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IRA 통해서 지금 충분히 보조금이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은 어려운 시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완성차 쪽을 더 보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게 좀 더 낫죠. 그러니까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이 유럽에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도 한 6% 넘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잘하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회사들 대부분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제 포드만이 되고, GM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안 되는 자동차 회사가 실적이 나빠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자꾸 그런 회사들의 지금 뭐 국내 자동차 회사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그럼 혹시 밤에 나왔었던, 새벽에 나왔었던 이제 미국이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통신에 중국산이랑 러시아산 부품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 이 이슈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건 아닌 네,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2차 전지나 자동차계 매기가 좀 들어온 김에 자율주행 오늘 좀 반응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뭐 많은 분들이 테슬라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또 테슬라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밤에 이제 올라갔다 예, 측면도 예. 있긴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자율주행 능력도 기술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 베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많은 그런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산 자율주행을 규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따지면 네. 뭐 다른 국가들, 국내에서도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뭐 당연히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자율주행도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고 또 2차 전지 테슬라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은 좀 돌다리를 두드려보자라는 의견에는 귀결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끝으로 네. 금투세 관련해서 당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으나 네. 러블리 권위를 절대 지키기 위해서 또 혹시나 예, 화가 아니, 나실까봐 이 부분은 또 아쉽지만 여기서 네. 좀 제가 참고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바탕으로 잘 중심 잡아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